하나, 둘, 하나, 둘. 예. 잘 보냈습니까? 오늘 자리에 대이동이 있었네. 자, 제가 반갑고요. 자, 이 한 주간도 또 가열차게 달려왔을 텐데, 다음 주 정도는 또 추석 연휴가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얼굴 못 보죠? 보려고 작정했나? 아마 다음 주는 연휴 때문에 못 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문법 파트 어디까지 정리했던가요? 형태로 파트 다 정리했죠? 문장론도 했지 않았나? 지난번에 높임표 혹시 안 했나? 했을까 안 했을까? 그래 지난주에 못 왔어요. 그래서 그날이라도 물어보려고 했어. 어디가 아팠습니까? 코로나, 아이고, 그 얼굴에 왜 코로나가 걸렸을까? 자, 어쨌든 간에, 그래, 다 좀, 괜찮았어요? 요즘에 이번에 코로나도 뭐 좀 어떻게 살짝 지나갔을까? 아니면, 깊게 지나갔을까? 평범하게 아주 다행입니다. 다행. 나도 뭐, 사실 공식적으로는 코로나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3, 4년 잘 버텼죠? 코로나가 뭐 직접적으로 그래서 어떤 증세가 있었을 때 검사해봐도 사실 뭐 양성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공식적인 것은 코로나가 없었는데 가끔 약간 몸살기가 있었던 것이 있죠. 그런 기운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내가 심하게 근데 어느 하루는 뭐 월요일 날 수업 나가려고 하는데 그 일요일 날 저녁 때부터 이게 목이 잠기는 거야. 그래서는 이거 또 코로나 아니야? 근데 이제 벌써 병원에는 음성 키트가 나왔긴 나왔지만 그 다음날 되니까 목이 더 많이 잠겼더라고, 월요일날. 그래서 그때 아마 그 수업을 못 나간 적이 있어, 제가. 괜히. 예방적 차원에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거 나도 걸렸나? 하고, 오후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봤지, 병원에 가서. 그랬더니 코로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사실 뭐, 워낙 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할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때 나는 처음에 걱정했거든. 코로나가 아닌가? 그리고 다 사실 내심, 코로나이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미안함이 있잖아. 수업을 일단 안 나갔는데 코로나라고 뭔가 판명이 돼야 뭔가 그 쉰 것에 대한 의미가 될 텐데 옛날에는 막 목에 좋다는 걸 가지고 음료를 갖고 먹으면서 막 그 수업을 했거든. 근데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아마 정말 평생 내 스스로 쉰 적은 며칠 안 되거든. 한 2, 3일뿐이 안 되는데 옛날 허리가 다쳐서 하루 좀 빠진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증상이 있다고 해서 빠진 적이 있어. 그렇게 쉬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빼놓고는. 근데 이렇게 좀 미안함이 있어서 내심 그랬는데 증상이 안 나와서.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집에서 코로나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와 나. 어머니가 90을 파놨는데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죠. 나이 드신 분이. 그래서 그 어머니 그다음에 나가 안 걸렸는데 아무튼 언제라도 뭐 또 상황이 변화가 되면 또 걸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뭐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작정하고 있고 언제라도 와라. 내 너를 이기리라. 이런 마음을 먹고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아무튼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번에 그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심각하게 감기라고 하더라고요. 감기가 상당히 오래 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지요? 참고하고요. 우리 여학생이 코로나 잘 이기고 이렇게 돌아와서 반갑고, 항상 그 자리에 이렇게 우리 여학생이 앉아 있었는데 지난주에 없으니까 좀 빈자리가 상당히 좀 크게 보였어요. 그렇죠? 아무튼 우리 여학생 건강한 곳으로 다시 와서 다행이고, 근데 동우가 저렇게 또 자리를 옮겨가지고, 요 자리가 좀 비어있는 모습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끔 저 카메라 동영상으로 올린 거 보면 두 분의 뒤통수가 잘 아름답게 나오거든. 동호의 뒤통수와 우리 학생의 뒤통수. 근데 저 한쪽이 좀 비어 있는 듯한 모습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번에 그래서 지난번에 다 좀 얘기했죠. 문법 여러 표현 가운데 지난번에 높임 표현 했던가? 안 했어요? 시간 표현은 안 했어요? 여기가 아니구나. 워낙 하다. 지난번에 형태론 파트와 관련돼서 단어 형성 과정과 관련된 이야기 했었죠. 단어 형성 과정. 품사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죠? 그 다음 문장 성분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었죠? 서술의 자료수 얘기했었죠?
문법의 여러 표현 오늘 할 차례인가? 그렇다면 문법의 여러 표현 쉬브 높사피. 자, 오늘 문법의 여러 표현. 오늘 문법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알겠죠?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문법 많이 하고 다음 주 정도는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전개되면서 어문 규정을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추리해 줬지만 이제 못다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10월 첫째 주에 그런 어문 규정 파트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이제 그런 부분들과 연계돼서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문법의 여러 표현이다. 자, 문법적인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데 문장의 여러 표현이라기보다는 문법이라는 법의 기준을 가지고 표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얘기했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는 5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 시브, 높사피. 시브, 높사피. 다 같이 뭐가 있다? 시작. 시브, 높사피가 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C가 뭘까? C가 시간 표현이다. 시간 표현이다. 부는 뭐다 낫지? 부정 표현이다. 높은 뭐다 낫지? 높임 표현이다. 사는 뭐다 낫지? 사동 표현이다. 피는 피동 표현이다. 그래서 외울 때 시브 높사피 다 같이 시작. 시브 높사피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두면 좀 더 쉽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중 첫 번째는 시간 표현에 대한 이야기. 자, 보통 우리가 시간 표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뭐가 있을까요? 시간 표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주로 2가지가 있어요.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현대 국어에 있어서의 어떤 시제와 관련돼서는 그게 이제 3대 시제를 갖다 인정하고 있죠. 3대 시제. 그게 뭐가 있어요? 과거가 있다. 현재가 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같이? 미래가 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로서는 몇 페이지? 페이지부터 말을 해. 라고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는데 페이지. 제가 제목을 가서 따라가면 될 텐데 페이지를 좀 먼저 한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 있죠? 교재 132페이지 있어요. 132페이지. 이미 펴놨죠? 132페이지. 자, 그래서 과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시작? 미래가 있다. 상이라는 것은 동작의 상태.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지? 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과거는 뭘까? 일단 말하는 시점이 있어요. 이 말하는 시점을 뭐라고 하냐면 발화시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한다지? 발화시. 그리고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사건시라고 해. 무슨 시? 사건시. 그래서 발화시가 있고 뭐가 있다지? 사건시가 있다. 그래서 발화시가 있고 사건시가 있을 때, 자, 이렇게 발화시가 있고 뭐가 있을 때 다 같이 사건시가 있을 때 기억해둬요. 그래서 그때 뭐가 먼저면 사건이 먼저 일어났다. 그럼 뭐가 된다 같이? 과거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발화시가 있고 뭐가 있다면 다 같이 사건시가 있다면 사건시가 앞설 때를 과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현재는 뭘까요? 발화시와 사건시가 같은 것을 우리는 현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현재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발화시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면 다 같이 사건시가 있다면 발화시가 앞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미래라고 한다. 우리 저거 있죠? 우리 내일 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아직 일어난 사건이 아니죠? 내일 얘기하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 표현을 그게 몇 가지가 있다는 건 같이 3가지가 있다. 그래서 과거가 있다, 현재가 있다, 미래가 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과거는 주로 무엇을 통해서 시제를 드러내느냐라고 했을 때 그 드러내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 실현 방법이다, 표현 방법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거기는 대체적으로 이제 문법적 요소를 통해서 드러내기도 하고 어휘적 요소를 통해서 드러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문법적 요소로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시제, 선어, 말음이가 있다. 뭐가 있어요? 시제, 선어, 말음. 이렇게 해서 문법적 요소에는 뭐가 있다는 점 다시 시제, 선어, 말음이가 있다. 시제, 선어, 말음에서 이제 몇 가지가 있다 그랬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세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과거 시점으로서의 아시나 있죠. 현재 시점으로서는 니은이나 는 것이 있고 미래 시점으로서는 뭐가 있다 했지? get이 있다. 이렇게 해서 문법적 요소에서는 시제적 선미로 해서 다 같이 아덧, 니은, 그다음에 get 같은 것이 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이제 어휘적 요소로서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 말 가운데 하나가 시간부사라는 게 있어요. 시간부사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면 어제 할 수 있잖아. 그죠? 현재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미래면 내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이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가 되는 거죠? 대체로 시간부사로서의 어휘적 요소를 통해서 좀 더 시제를 확정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어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엊그제라는 말이 있다면 엊그제도 과거를 갖다 드러낼 때 쓰는 거죠. 요즘은 현재를 나타내서 요즘 가가 내 눈에 안 보인다. 알겠죠? 이런 거죠. 안 보이겠다. 이게 아니죠. 요즘 그가 안 보이겠다. 요즘 그가 안 보였다. 그럼 틀려요. 알겠습니까? 요즘이라는 것은 현재와 호응되기 때문에 결국 과거에 호응하면 틀린다는 거죠. 특히 요즘 조심해. 요즘이라는 것은 현재와 호응한다. 요즘 그가 보이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요즘 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야 돼.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더러 이제 호응적인 차원에서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문법적 요소가 있고 뭐가 있다 했지? 어휘적 요소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또 과거 시점에 있어서 이제 뭐가 있냐면 요거 하나 요까지 했는데 좀 빼서 이쪽에 섞여요. 항상 여기에 오면 약간 그 칠판이 좀 작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나가는 다른 칠판은 여기 보세요, 몇 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눈에 착 볼 수 있는데 좀 약간 요거는 이제 원래 소규모 촬영 목적도 있고 해서 아담하게 해놨습니다. 귀엽긴 귀여워요. 알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성이라고 했지? 저 위에 것들까지 활용했다면 저 쓸 수가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말려서 여기 원장님이 원래 좀 약간 키가 작았어야 되는데 키가 크는 바람에 당신 사이즈 맞춰가지고 이렇게 쓰는 바람에 내가 볼 때는 아마 우리 행정학 선생님이 좀 힘들지 않을까. 거의 나하고 비슷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뵀는데 거의 내가 뭐 키를 같이 재보질 않았지만 언뜻 보기에 나하고 비슷하던데? 그러죠? 아마 행정 선생님도 아마 뒤를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행정 선생님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거 방송으로 나갈 수 있으면 혹시 들으면 안 되는데 행정 선생님이 나보다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실현 방법과 관련돼서도 이렇게 좀 기억이 도는데 여기 뭐가 있어요? 과거 시점에 아시나 어에 있어서 실현 인식이라는 게 이제 가끔 시험문제 출제되거든요. 실현 인식.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옆에다 이렇게 붙여서 쓰면 나름대로 정리가 잘 될 걸 보는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완짐이가 있어. 완짐. 완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완료를 나타낸다. 여러분 교재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실현 인식 관련해서 완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속. 지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영향이란 말이에요. 뭐다 같이 영향. 그래서 영향 지속이다. 그 다음에 미래 일에 대한 확신. 미래 일에 대한 어떤 확신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실현 인식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첫 번째 뭐가 있다. 시작. 완료라는 게 있다. 그 다음 뭐가 있다. 시작. 지속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다. 같이 미래 일에 대한 어떤 확신. 아무래도 이제 미래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말했을 때 좀 더 확실하겠지.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의 과거 시점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든다면 최근에 시험이 나왔던 거니까 기억이 더 이거 약간 의미론적, 화요론적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요. 화요론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했을 때 어떤 상황과 더불어서 나의 화자가 나의 어떤 의도랄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걸 전달하는 데 있어서 더러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시제를 벗어나서 말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겠죠. 그걸 나름대로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되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론적 측면에서 나오는 말들이야. 자꾸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면 뭐가 발전해 이제 의미론. 나중에 배우겠지만 오늘 배우겠지만 뭐 화용론 알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될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문법적 틀 속에서 이것을 실제 사용하는 능력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끝나는 대로 아마 그 부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겁니다. 알겠습니까? 문법에 대한 되짚어 보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 할 테니까 알겠지?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었다.
자, 밥을 먹었다. 먹었다라는 행위가 끝나버리잖아. 그렇지? 이것이 이제 완료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밥을 먹었다. 시작. 먹었다. 끝내버린 거죠. 영양지속이라는 것은 뭐냐? 나는 아빠를 닮았다. 자, 나는 누굴 닮았다. 시작. 아빠를 닮았다. 있어 없어요? 있죠. 나는 아빠를 닮았다. 아빠를 닮았다. 자, 이것이 나름대로 이제 뭐에 지속이 될 수 있다. 영양 지속이 될 수 있다. 나는 아빠를 닮았다. 그러면 뭐 이 순간 아빠를 닮은 게 아니잖아. 예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빠를 닮았고 지금도 계속 닮고 있고 앞으로도 닮은 상태가 계속 지속될 거 아니야. 그러한 거래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빠를 닮았다. 놀라운 것은 뭐 점점점 더 볼수록 더 닮아간다는 거. 예? 그거 놀랄 수 있어요. 우리 그 집사람이 예? 나도 그래도 장인을 좀 닮지 않았을까. 언뜻 장인의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근데 누군가는 장모를 닮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장인의 모습은 없어지면서 장모의 모습을 갖다가 그래서 깜짝 놀랄 수 있어요. 들을 때 보면 장모가 들어오는 것처럼 맞습니까? 뒤태나 앞태 이렇게 닮을 수 있을까? 야, 그 놀랄 때가 여기 있거든요. 나도 뭐 내 자식에 대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지만 그래도 여자아이라 내 모습이 들어오는 것처럼 느끼지는 않거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누구 닮았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래서 야, 정말 나이가 먹을수록 그렇게 닮아가는 거구나. 나는 외탁 어머니 쪽을 많이 닮았다고 하거든 나는. 근데 점점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아빠 쪽을 많이 보여주는. 그래서 내 뒤태를 보면 아버지 모습이더라. 우리 형님은 도성하고 우리 형님은 아빠가 돌아오는 것 같아서 어머니도 깜짝깜짝 놀란다잖아. 알습니까? 그 정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느 한숨에 담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닮아온 거고 앞으로도 계속 담는 것이 지속되는 거죠. 이것을 영양지속이라고 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신문제 출제됐으니까 기억을 해두라. 그래서 보기를 설정해야 되고 보기에 어떤 문장을 주어주고 보기의 문장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는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올 때 있거든. 그래서 과거 시제 어미를 통해서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알겠죠? 그것이 바로 완료, 지속. 자, 그 다음 하나만 한다면 미래일이라는 확신. 자, 선생님 오시면 혼났다. 자, 선생님 오시면 뭐 했다? 시작. 혼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아직 혼났어, 안 났어? 나지 않았지만 마치 일어난 것처럼,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말하죠.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시작. 미래라는 확신. 이렇게 과거 시제 의미에 있어서 실현 인식 알아둬야 돼. 대표로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외울 때 앞자만 따서 완지미. 시작. 완지미. 완료, 지속, 미래일에 대한 확신. 알겠습니까? 미래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 이렇게 해서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현재 시제. 현재 시제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죠. 일단 써놓는다면. 현재 시점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니은이 있고, 는 같은 것이 있어요. 알겠죠? 니은이나 뭐가 있다는 점? 는.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현재 시제를 드러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품사 배울 때 얘기했던 것처럼 동사, 형용사 있어 없어? 동사는 그 자체가 현재다 아니면 현재 시제 어미를 붙여야 된다? 현재 시제 어미를 붙여야 동사는 현재가 되어야죠. 그래서 동사는 현재형과 기본형이 다르다고 했지. 반면에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가 된다? 현재가 된다. 그래서 기본형과 현재에 같다고 했지. 그러니까 현재 시제 어미를 갖다 붙이는 이 니은과 느를 둘 수 있는 것은 동사만 붙일 수 있는 거야. 동사만 줄 수 있다. 자, 이렇게 현재 시제 어미에 니은이랑 느이 있는데 이것들이 대체로 때에 따라서는 실현 인식이 있어요. 표현, 어떤 의미적으로 실현 인식. 또 실현 인식과 관련돼서 대체로 보게 되면 불변의 진리와 미래 일어날 일에 대해서 현재 시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 일어난 일을 현재적 사실로 진술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불미는 불은 뭐냐? 불변의 진리. 불변의 진리를 얘기할 때. 자, 불변의 뭘 얘기할 때 시작. 진리를 이야기할 때. 정리됐습니까? 뭘 얘기할 때 다 같이 불변의 진리를 얘기할 때. 자, 불변의 진리와 관련해서는 뭐가 있다?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는 돈다. 돌지 않으면 안 되죠. 마치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돌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어떤 대류의 어떤 소위
흐름도 없을 것이고 바다의 어떤 뭡니까 그런 그런 어떤 해류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흐름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정말 썩어버리겠지 모든 것이. 이게 뭔가 휘 저어질 때 수도도 끊임없이 또 산소를 공급하거나 좀 이렇게 휘 돌려줘야 물이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구에 돈다는 것은 지구를 살리는 것 중에 하나란 말이야. 생명성을 갖게 하는 것. 사람도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기능들이 떨어지지. 그렇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지켜보도록 그랬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넘어져서 뭐 고관절 다친다든가 여러 가지 했을 때 병원에 오래 계시면 병원에서 돌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러 기능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 한번 넘어지고 한번 넘어지고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도 지구는 돈다는 상당히 중요하죠. 이건 불변의 진리죠. 과거에도 돌았고 현재도 돌았고 미래에도 돌 거란 말이죠. 이것때도 현재 시점으로 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돌았고 지금도 돌고 있고 내일도 돌고 있을 거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 그냥 하면 불변의 진리니까 그냥 현재적 사실로 지구는 돈다. 지금 이 순간도 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것은 또 미래에 일어날이라는 확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 자,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을 갖다 얘기할 때도 이거 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무슨 인식 시작? 실현 인식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미래 일어날 일에 대한 뭐다 시작? 확신이다. 이해됐습니까? 참고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미래 일어날 확신할 때도 내일 확실하게 시제를 썼다면 내일 아빠 오신다. 요즘에 여러 사정 때문에 아빠와 떨어져 사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데 내일 아빠 오신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내일 아빠 오신다 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불행하게도 내일 아빠 오신다 할 말에 아빠 오셔?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면 좀 안타깝죠. 그렇죠? 내일 아빠 오신다 할 때 아빠 온다. 내일 아빠 오신다. 얼마나 좋아야 돼요. 그런 거 되는데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죠. 아빠가. 내일 아빠 뭐 한다. 시작. 오신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결국 우리가 불변의 진리뿐만 아니라 내일 일에 대한 내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확신적인 측면을 할 때 마치 내일의 일을 미래의 일을 현재 일어난 것처럼 말한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의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다. 네, 얘기겠죠? 자, 또 가끔씩 문제 출제될 수 있는 것이 겟에 대한 이야기죠. 겟. 자, 겟에 대한 이야기. 겟과 더불어서 니을 것도 있어. 근데 가겠다라는 건 아직 갔어 안 갔어? 가지 않았죠? 갈 것이다. 마찬가지죠? 가겠다, 갈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런 겟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의가 추가했어. 가 추가했다. 의지가 있다. 가능이 있다. 그 다음 뭐가 있다. 시작. 추측이 있다. 그래서 의가추. 다 같이 시작. 의가추. 의지, 가능, 추측. 다 같이 시작. 의지, 가능, 추측이다. 그래서 겟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다. 자, 뭐가 있다. 시작. 의지를 나타내거나. 두 번째 시작. 가능. 그 다음 뭐다. 시작. 추측. 그래서 의가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꼭 가겠다. 하면 뭐야 다 같이? 나는 내일 가겠다 하면 의지죠. 나의 각오가 담겨져 있잖아요. 자, 이 정도의 문제를 나도 풀겠다 하면 가능. 그죠? 가능. 또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있죠? 약간 그 다음에 추측 있죠? 그는 지금도 도착했다.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할 때, 알겠지? 미루어 짐작할 때 지금쯤 그는 도착했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불확실성을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추측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불확실성, 추측. 적어도 이것은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떤 나의 믿음에 대한 또 확실성이 좀 느껴질 때 가능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는 나도 풀겠다라는 가능이 추정돼. 이거는 약간 불확실성, 알겠죠? 그걸 얘기할 때 추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도착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지? 여러 사정 때문에 이상하다? 지금 좀 도착했을 텐데? 이상하다? 나의 판단과 실제 어떤 결과물이 다를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추측이다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정리됐나요? 알겠죠? 이렇게 보는 거죠. 추측은 미래적인 전이라면 추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미루어 생각해보는 어떤 측면이 강할 때는 추정해 보건대. 알겠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추측해 보건대. 알겠습니까? 이런 정도가 더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 뉘앙스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래서 의가추, 시작, 의가추. 그리고 가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겟을 통해서 나올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첫 번째 가겠다란 말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갈 것이다가 있어요. 자, 가겠다가 있고 뭐가 있다 시작. 갈 것이다가 있다. 그럼 어느 것이 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심리적 태도가 들어가 있는 의미를 특별히 양태적 의미. 무슨 의미? 양태적 의미다. 이렇게 심리적 태도가 들어가 있는 의미를 양태적 의미라고 할 때 보통 영어 같은 데서는 조동사가 있어요. 그러지? will, 뭐 would, 뭐 should 있어 없어요. 이런 조동사를 통해서 이런 양태적 의미를 드러내는데 우리 국어는 이런 조동사가 있다 없다? 없다 보니까 이런 선어말 의미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래 시점이 get을 통해서. 근데 니을 것도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get과 니을 것. 근데 밑에 가겠다와 갈 것이다 있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의지가 더 강하게 느껴집니까? 나는 내일 가겠다. 나는 꼭 가겠다. 나는 꼭 갈 것이다. 뭐가 더 느껴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단호하다라고 하는 게 있죠. 단호하다. 우리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거기 우리가 좀 뭐 정문 같은 데서 이렇게 경비를 쓰다가 낯선 차량이 온다. 그럼 어떻게 돼? 서. 뭐 하잖아. 서. 거기에 오는 차 거기에 정지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서. 알겠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아주 짧게 말합니다. 짧게 말할 때 뭐하다? 단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나는 이래서 뭐 구차하니 여러 가지 어떤 변명을 대지 않고 그냥 아니요. 알겠어요? 이렇게 단호할 때 상대방이 말을 막아버리잖아. 알겠습니까? 여지를 주지 않죠. 그랬을 때 좀 더 단호하다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시험지 가운데 뭐 최근에 공무원 시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가겠다와 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get과 니을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양태적 의미가 강하냐 시험지 나오면 get이 더 양태적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알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생각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시제 관련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시제 관련해서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썼습니까? 다 이해했어요? 자, 아십니다. 잘 보여요. 하여튼 문법의 여러 표현은 최근에 와서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 가운데 하나니까 잘 기억을 해 두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만 더, 시제 관련돼서 두 가지만 더 기억을 해 둬야 되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만 더 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관형사형 어미의, 자,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 통용이다. 자, 관형사형 어미의 뭐의 통용이다 같이? 시제 통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관형사형 어미의. 자, 관형사형 어미의 무슨 통용 다 같이? 시제 통용이다. 자, 여기 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들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동사를 통해서 한번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 동사, 그죠? 여기다 형용사. 형용사가 있을 때. 동사관리에 대해서 될 때, 여기에 뭐, 보면 되겠죠? 과거가 있겠고, 관현사를 통해서 현재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도 나타낼 수 있다? 미래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하겠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들이죠? 먹은 밥 하면, 은을 사용하면 이미 먹은 행위가 끝나버린 거죠? 그러죠? 과거가 되는 거죠. 먹는 밥 하면 지금이 현재겠죠? 현재입니다. 먹을 밥 하면 미래겠죠? 아직 먹지 않았죠. 이렇게 해서 관형형 어미를 통해서도 뭘 드러낼 수 있다. 시제를 통용, 시제 통용을 말 나와요. 시제 통용이라는 것은 그런 관형사형 어미가 여러 시제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시제 통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형용사 같은 경우는 뭐냐? 형용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를 갖다 사용할 때 이렇게 되겠죠. 참으로 착하던, 참으로 착하던 사람, 착하던, 알겠습니까? 또는 착했던. 더 확실하기 위해서는 뭐뭐았던이라고 사용할 수 있죠. 이걸 통해서 드러낼 수 있잖아. 그래서 과거를 나타낼 때는 던, 회상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회상, 과거에서. 회상은 현재를 회상할 수는 없잖아. 돌이켜 생각해보는 게 회상인데 현재를 회상할 수 없지. 그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는 거지. 또 미래를 회상할 수 없잖아. 그래요? 그런 점에서 던을 사용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형용사인 경우 현재를 나타내서 현재 원에 대해서는 뭐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예쁜 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예쁜 거죠. 그래서 대체로 이런 은이나 또는 뭘 사용했었냐면 아름다운 꽃이다 이렇게 해서 각각 무엇을 활용할 수 있다. 니은이나
은을 활용해서 형용사는 현재를 만든다. 알겠습니까? 이거 잘 알아둬. 따라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것들이죠. 현재를 나타낼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받침이 있으니까 늘을 사용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받침이 없다면 이 과거는 간 사람. 무슨 사람을 시작? 간 사람. 간 사람은 이미 떠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같이 은이나 니은을 통해서 뭘 만들지만 동사에 있어서는 과거를 나타내지만 형용사는 오히려 니은이나 은을 통해서 뭘 나타낸다? 현재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문제 가운데 동사와 형용사에 있어서의 관형사형 엄연을 통해서 현재를 나타내는 것은 같다. OX? X지. 동사에서는 뭘 사용해서? 받침이 있든 받침이 없든 는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 하면 는, 먹는 사람을 때 는, 현재할 때 는을 사용하지만 형용사에 있어서 뭘 사용한다 같이 니은과 은을 사용한다. 근데 니은과 은은 동사에서는 과거를 나타내지. 그래요. 근데 형용사에서는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싶는 게 이렇게 해서 관형사형 어미를 통한 시제 통용. 알겠습니까? 요걸 좀 기억해 두는 거 좋겠고 그 형용사는 지금의 어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그는 참 착할 사람이야. 그는 예쁠 사람이야. 이거 말할 수 있어 없어? 이것은 좀 어법에 어긋난 표현이죠. 그래서 보통 형용사는 과거나 뭘 나타낸다 같이 현재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지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정리 좀 해둘 수 있다. 그래서 관형사의 의미에 뭐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 두라 같이 시제 통용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 알아두는 것은 자, 두 번째 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거죠. 시제 어떤 유형이 있습니다. 시제 유형. 최근에 이게 시험 문제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시제 유형. 거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시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기 나온 적이 있죠. 절대적 시제. 여기에 나와 있는 시제 가운데 절대적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시제가 있다 같이 상대적 시제가 있다. 자, 절대적 시제와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점 같이 상대적 시제가 있다. 자, 첫 번째 시작. 절대적 시제가 있고 상대적 시제가 있다. 절대적 시제는 뭐가 기준이 되냐면 발화시. 발화는 시절 뭐라고 했죠 아까? 발화시라고 했죠. 그 발화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화시. 이해됐나요? 발화시. 이렇게 얘기했죠. 발화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생각을 갖다가 언어로서 표현된 거. 나의 생각은 이미 있을 수 있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A라는 사람이 있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친척부터 갖고 있었어. 과거로부터. 그래요. 그러나 그 고백은 현재적 사실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발화시야. 발화시.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진작 말하지. 그랬어. 진작 말하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은 훨씬 이전부터야. 근데 왜 이제 고백하냐고. 알겠어요? 이미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약속했단 말이야. 결혼하기로. 알겠습니까? 그런 비극이 있죠.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거야. 용기 있는 자만이 뭘 얻는다? 사람을 얻는 거. 미인을 얻는다. 이런 말 하죠. 꼭 미인이라는 개념이 아니야. 사람을 얻는 거야. 용기 있는 자만이. 내 마음을 갖고 있는 생각을 표현해야지. 표현하자면 귀신이 알아 몰라. 귀신도 몰라.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귀신은 알란가? 내가 직접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야,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 너 나 좋아하고 있구나. 그래. 알았다. 네가 지금 말하는 거 내가 말해줄까?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더더구나 여자인 경우는 더 말하지 않지. 그래. 내가 보니까 네 눈빛 보니까 넌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훨씬 10년 전부터 너 나 좋아했지. 너 좋아하고 있지 막 그러죠. 지금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그런 말 하지. 그래요. 그렇잖아. 여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 그런 말 하지. 자기가 뭐 좋아하면 지금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말하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바라냐면 마음에 담고 있는 말을 뭐하라? 표현을 해야 된다. 표현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발화시 어떤 그 측면, 알겠습니까? 발화시 측면이 좀 강화돼야 된다. 표현을 하고 살아라. 알겠지?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특히 여자인 쪽에서는 억눌린 삶을 살았지. 마음에 담고 있는 생각이 있더라도 표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그런 억눌림 삶을 살았어. 그래서 뭐라고 했어, 여러분들? 천치로 살아나가. 알겠죠? 들어도 못 들은 척, 보아도 못 본 척.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도 말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천치로 살아라.
석삼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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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하면 그 정도 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정도 되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거든. 힘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너의 시대가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그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다? 묵묵히 참고 견뎌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많이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 발화시가 뭔지 알겠죠? 이미 생각은 있었어요. 그것을 들어서 표현하는 것을 발화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발화. 그래서 발화라는 개념 기억해둬. 이게 필발자에다가 말씀 화자야. 말로서 일어난다 뜻이잖아. 말로서 핀다, 말로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생각이 말로서 표현되어질 때 그것을 발화라고 얘기한다. 됐어요? 발화가 뭔지 알겠죠? 이게 그렇게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적 시제라는 말이 있다. 정의됐죠? 절대 시제. 그래서 발화시를 기준합니다. 발화시가 기준이다.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현 방법은 어떻게 될까? 절대적 시제의 어떤 실현 방법이다 또는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제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시제 선어말 어미나 무엇을 통해서 나타난다? 시간, 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간단하죠? 절대적 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밥을 먹었다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는 거 아니겠어? 나는 지금 밥을 먹는다 하면 현재가 되는 것이고 나는 내일 가겠다면 미래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바로 실현 반복과 관련돼서 있겠다. 상대적 시제입니다. 상대적 시제는 뭘 기준하냐면 사건시를 기준해요. 사건시. 자, 상대적 시제는 뭐가 기준이다? 시작. 사건시가 기준이에요. 사건시가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술어가 2개 이상 나와야 돼. 알겠지? 그래야 상대가 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서술어 2개 이상에서만 설명될 수 있거나 표현될 수 있는 것을 상대적 시제라고 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가운데 여러 예문을 제시한 상태에서 다음 중에서 상대적 시제를 설명할 수 있는 예문을 찾아라. 그러면 서술어가 2개 이상 나온 걸 찾아야 돼. 알겠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대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상대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어야 상대가 있는 거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실현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실현 방법과 관련돼서 생각할 수 있다면 이거죠. 실현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나 연결 어미. 자, 이렇게 해서 관형사형 어미나 뭘 통해서 나왔지? 연결 어미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 정리됐죠? 요거 보면 잘하다.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나 연결 어미를 통해서 상대적 시제는 드러낼 수 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자, 영희가 남긴 밥을 내가 먹었다. 철수가 먹었다. 봅시다. 영희가 남긴 밥을 철수가 먹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때, 자, 여기 보면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 남긴, 남기다. 되죠? 먹었다. 2개죠? 그러니까 상대적 시제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의 절대적 시제는 뭘까? 절대적 시제는 뭐라고 했죠? 절시라고 줄여서 쓸게. 상대적 시제를 상시라고 쓸게. 그러면 절대 시제는 뭘까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지? 그렇죠? 그렇다면 영희가 남긴 밥을 철수가 먹었다. 이것도 하나 더 확실하기 위해서 시간부터 써줄게. 어제. 시작. 어제. 자, 어제 영희가 남긴 밥을 철수가 뭐 했다. 시작. 걷다. 정말 굶고 배가 줄이고 없었던 시절에 마치 모 가수 진성이라는 가수를 여러분들 혹시 아는가 모르겠는데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불렀던 진성이라는 가수. 정말 그렇게 굶주렸다.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 풍부하지 못했던 시절. 그때 누구라도 밥을 남긴 밥이 있으면 먹던 시절. 알겠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우리도 아버지가 공무원 생활을 하셨지만 대가족,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대가족을 먹여 살라니까 그렇게 삶의 형편이 좋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아버지는 일하고 오신 분이니까 에? 저녁 7시 넘어서 8시쯤 오시거든. 그러면 밥을 차려드린다고 어머니가. 그 밥을 갖다 아랫목에 딱 넣어놓는다고. 전기밥솥도 없던 시절, 보온 시절도 되지 않았던 시절에 아랫목에 딱 이렇게 밥을 넣어놓는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밥을 넉넉히 먹었었더라도 먹지도 못했지만 이런 저녁에 먹어요. 보통 저녁을 5시나 6시에 먹어버려요. 그러면 아버지 오실 때 되면 어떻게 돼요? 한참 코날 때 배고파 안 고파? 배고프지. 그러면 내 동생과 내가 이렇게 아버지 식사하는 옆에 이렇게 있는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몇 숟갈 뜨시다가 야, 밥 맛없다 하고 내놓거든. 그러면 그것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아버지가 배가 고프지 않았을까? 고프지겠다. 당신도 하루 종일 일했으면 고프시겠지. 근데 자식들 보는 앞에서 차마 그걸 다 먹지 못하시는 거야. 예? 그러나 그것을 아는 어머니는 뭐야? 예, 아버지 식사하시는데 잘 드시겠죠? 저 왕이 가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아니야, 아빠 드시는 거 볼 거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아버지가 지금도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니까 상당히 오래된 시절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이 나요. 예, 내가 어느 부부가 자기 입부터 채우겠냐고. 그래 안 그래요? 다 부모의 심정이 다 그러다. 내가 어른이 되고 아빠가 되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알겠어요? 내가 먹고 내가 내 입에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남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시제가 있고 뭐가 있다? 시작. 상대적 시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때의 절대적 시제는 먹었다라고 하는 행위가 이미 일어난 거죠. 어제. 그 과거죠.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죠. 그러나 상대 시제는 먹었다라고 할 때 뭐다? 시작. 아하, 이때는 또 뭐냐면 영희가 남긴 밥을 먹었다. 어제 영희가 남긴 밥을 먹었다. 알겠어요? 그러면 남긴 밥이다.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미 남은 사실이 그 이전에 한다면 영희가 남겼던 알겠습니까? 과거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지? 그러니까 같이 일어난다 불러서 그냥 현재로 봐야 되겠다. 약간 예문에 있어서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를 수 있겠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한 걸 써야 되겠다. 그러면 자, 나는 어제 교실을 청소하는. 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심의 되지 않을 테니 약간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내가 예문을 적었지만 자, 나는 어제 교실을 청소하는 순이를 봤다. 나는 어제 교실을 청소하는 순이를 봤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확실하겠죠? 예, 결국 청소하다는 서술어와 같다는 서술 두 개 나왔지. 그러므로 상대적 시제를 설명할 수 있겠지. 그렇다면 여기서 청소하는 것은 절대적 시제는 뭐죠? 어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과거지만 상대적 시제는 사건 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봤을 때 청소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현재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적 시제는 뭘 기준으로 하고 나왔지? 사건 시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소위 절대 시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하나만 더 한다면 이것이 있죠.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지금은 그냥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연결 어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죠. 영희는 가고 순이는 남았다. 자, 영희는 가고 뭐는 남았다? 순이는 남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럴 때 이때 남았다 라는 것은 분명히 과거니까 사건이 발화실 기점은 과거죠. 그러나 이때의 가고는 그렇다면 발화실 기점 한다면 결국 이것에 있어서 절대적 시제는 과거가 되겠죠. 정리됐어요? 그러나 영희는 가고 순이는 남았다라고 할 때 어제 순이는 남았다에 그러나 사건이 일어날 때 영희는 간 거 아니야. 그래. 그래서 이 경우는 상대적 시제로 한다면 뭐가 되겠다? 현재가 되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연결 어미를 통해서 드러낸다. 이것을 원칙적으로 이겨내면 이렇게 되겠죠. 영희는 같고 순이는 남았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국어에서 시제는 가장 마지막 나온 서술에 위치한다. 그래서 영희는 가고 순이는 남았다 그래야지. 이것을 자칫 영희는 같고 순이는 남았다면 어법상 어긋난 표현이 된다. 알겠지? 우리 국어에서의 시제는 가장 마지막에 오는 서술어에 위치한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요.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만 더 써놓는다면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 국어에서는 대과거란 말이 없잖아. 그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어에 있어서 영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과거 형태를 많이 쓰지 않지. 다시 말해서 과거 시제 어미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과거
시제 어미랑 다 겹치는 거 있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쓰지는 않잖아. 잘. 근데 불구하고 현대 국어에서 이것을 뭐에 약간 의미론적 입장이야. 의미론적 입장에서 뭘로 하느냐. 이렇게 해서는 결국 어떨 때 쓰냐면 현재와의 단절을 나타낼 때. 현재와의 단절이 있죠? 그렇게 할 때 씁니다. 현재와의 뭘 할 때 다 같이? 단절을 나타낼 때. 근데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영희는 어릴 적에 참 착했었다. 영희는 어렸을 때 참 뭐 했었다 다 같이? 착했었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지금은 뭐 하다는 거지? 안타깝죠. 착하지 않다는 거지. 알겠죠? 가끔은 뭐 사실 뭐 우리 집에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야, 그렇게 순종적이고 결혼 초에만 하더라도 순종적이고 남편 좀 두려울 줄 알고 알겠습니까? 그랬던 우리 아내가 지금 뭐예요? 우리 집에서 제일 주인 돼버렸어요. 해서요, 주인 돼버렸어요.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모두 다 엄마의 어떤 의사가 중요하고 알겠어요? 그렇지. 내가 말해도 말이지 좀 비참할 때가 있어요. 알겠지? 아빠가 허락했어. 근데 막 물어볼 때 있죠. 엄마한테. 그럴 때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내가 분명 허락했지 않냐? 왜 근데 엄마한테 물어봐 또? 막 이럴 때 있어요. 근데 뭐 그것은 내가 거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는 아들이 없으니까 딸만 둘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엄마와 더 친밀해지는. 어렸을 때는 뭐 아빠 없이는 못 살아. 뭐 아빠와 결혼할 거야. 막 그냥 막 하고 그랬던 애들이 지금은 보면 아빠보다는 엄마 쪽에 좀 가까운 거죠. 그것이 자연스럽구나. 그래서 딸과 엄마의 관계. 영희는 어릴 적에 뭐했다 시작 참 착했었다. 지금 착하다 안 착하다? 안 착하다는 단절이죠. 그럴 때 현재와의 단절 나타날 때도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 정리됐나요? 무슨 표현? 시의 표현. 자, 이거 대체적으로 이제 하나만 더 할까? 자꾸 나오는데 명사형 어미 무슨 어미? 명사형 어미를 통해서도 약간 시제적인 측면이 드러날 수 있어요. 뭐냐면 명사형 어미에 뭐가 있어요? 미음이나 음이 있고 기가 있잖아. 그렇죠? 미음이나 음이는 뭐냐? 그가 나는 착했음을 안다는 것은 신정보야, 부정보야? 나는 그가 착했음을 안다 할 때는 신정보야, 부정보야? 이미 알고 있는 정보잖아. 구정보라고 그래. 구정보. 시작. 구정보를 얘기할 때. 나는 그가 착하길 바란다. 아직 착해, 안 착해? 착하지 않는 거지. 앞으로 착하길 바란다는 거지. 이거 뭐요? 신정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간 시제적 측면과 연결시킨다면 주로 이런 명사형의 미음이나 음은 구정부를 나타낼 때 많이 쓰고 기를 쓸 때는 신정부를 나타낼 때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암기 압축문자 마지막에 암기 암축 문자를 통해서 한번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억날 수 있죠? 그래서 절선발, 절선 있죠? 절선부발. 정리됐습니까? 절선부발. 상관연사, 상보안진. 하나 안 했구나. 자, 미안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상에 대해서 설명 안 했네. 자, 상. 마저 설명하고 저 압축문자 써줄게요. 상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동작의 상태. 이렇게 이제 칠판 지나다 변명 같은 이야기지만 칠판을 지우니까 내가 좀 빠뜨렸던 거예요. 다 있으면 내가 딱딱딱 해서 설명했을 텐데 깜빡했어요. 자, 동작의 상태를 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줄여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작상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 시작? 동작상. 그래서 동작의 상태를 뭐라고 한다 시작? 동작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유형. 거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완료상이라는 게 있고 완료상. 그 다음에 진행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완료상과 진행상이 있다. 말 그대로 완료상이라는 것은 이미 행위가 끝난 걸 완료상이라고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료상. 그래서 주로 이제 실현 방법 하나 더 써놓을까요? 실현 방법은 주로 뭘 통해서? 보조 용언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조 용언이 뭔가는 알죠? 본 용언을 도와주는 말을 보조 용언이라고 하고 완전한 서술성이 없는 의미적으로 문법적으로 도와주는 말을 보조 용언이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서술어 기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지. 잘하더라. 자, 거기서 이제 보조 용언인데 자, 완료상을 한번 해볼까요? 밥을 먹어. 밥을
밥을 먹어버렸다. 밥을 먹어버렸다. 있어 없어요? 있죠? 밥을 먹다에 대해서 먹어버렸다. 마지막에 이제 시제가 들어가 있어요. 과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이미 행위가 과거에 끝났음을 나타내는 거죠. 예. 단순하게 먹었다는 과거적인 행위지만 먹어버렸다면 그 행동이 끝났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거든. 그래서 먹어버렸다. 완료상.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요? 밥을 먹고 있다. 밥을 먹고 있다는 건 지금 진행이죠. 이런 것들. 이거 진행상이다. 다 같이 뭐다 같이? 진행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됐죠? 자, 이 진행성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여기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하는 여기서 중의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뭐다 같이? 중의성. 자, 밥을 먹고 있다. 알겠습니까? 밥을 먹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다음 같은 경우 있죠. 때에 따라서는 중의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다음과 같이. 그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메고 있다. 자, 그는 넥타이를 갖다 뭐 하고 있다. 시작. 메고 있다. 이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랬을 때 보면 넥타이를 메고 있다. 이번은 지금 현재 이것이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의 진행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것인지, 즉 지속적 의미를 갖는 건지 진행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그래서 이 같은 진행상에 있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넥타이를 메고 있다 할 때 상태의 지속인지 아니면 진행인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의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 모두 알아두는 것도 괜찮겠지. 자, 그러면서 암기 합과 압축 문자. 그래서 절선발, 상관연사, 상보완진, 상보완진. 알겠죠? 거기에 대해서 뭐가 있다 하지? 네. 대체로 과거 시제 위에 관련돼서 실현 인식과 관련돼서 얘기하실 때 완짐이. 그 다음에 현재 시제 의미에 관련돼서 불미. 생각나지? 불미, 의가추. 불미, 의가추. 알겠죠? 그 다음에 대과거. 대과거는 현재와의 뭘 나타낸다? 단절 나타낸다. 알겠지? 대과거는 현재와 단절 나타낸다. 대현단. 시작. 대현단.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나같이 진행상에 있어서의 진행상 있죠? 진행상에 있어서의 중의성, 진중. 다 같이 시작. 진중까지 더 합치면 이게 이제 하나의 압축 문자로 통해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시작. 절선부발은 뭐냐? 절대적 시제는 시제 선어말음이나 또는 부사를 통해서 실현되며 발화시가 기준이다. 그 다음에 상대 시제는 관형사의 어미나 연결 어미를 통해 실현되며 사건시가 기준이다. 상은 동작의 상태를 나타남으로써 주로 보조 용어를 통해 실현되면서 완료상과 진행상이 있다. 특히 시제 선어말음에 있어서 실현 인식관에 대해서 과거 시점에는 완료, 영향지속, 미래 이러한 확신적인 이야기를 담을 때 과거 시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현재 시제는 불변의 진리 또는 미래에 일어난 확신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지, 가능, 뭐와 관련된 같이 추측과 관련될 때 쓰는 말이다. 자, 대과거. 대과거는 현재와의 단절을 갖다 의미하면서 알겠죠? 현재와의 단절을 의미하고 또한 진행형은 진행상은 대체적으로 중의성을 갖는다. 즉 상태의 지속과 그 다음에 행동의 진행이라는 알겠어요? 동작의 진행이라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기억해 두면 상당히 복습할 때 시간을 확 줄일 수 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한번 좀 기억을 해둬요.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 문법 여러 표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표현에 대해서 두루두루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겠죠? 잠깐 다음에 계속해서 부정, 높임, 사동, 피동으로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쉬었다 합시다.